이번 시간에는 공작물 책임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문 758조를 보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랑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태라는 말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제식, 식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사망 전 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이제 의를 보면 개념을 보세요.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혹은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공작물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귀책 근거입니다. 이 책임은 공작물 책임은 책임 주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를 얘기를 하죠. 책임 주체의 가해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 있는 공작물을 방치했다. 여기로부터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니은에 위험 책임에 의한 책임 가중으로서의 이제 공작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공작물 책임은 위험 책임의 법리. 여러분 이제 위험 책임의 법리라는 것은 위험을 야기한 자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해라는 그러한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위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자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 요거를 부담한다 라는 법리를 위험 책임의 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 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가해 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 행위자의 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요 점은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이제 요건을 보세요. 공작물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은 일단 공작물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례 중에는요, 전기 그 자체가 공작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의 규율 대상인 제조 가공된 동산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조물은 부동산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작물 책임에서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는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자라는 게 무엇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거냐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 자, 먼저 양가로 기억의 하자의 개념 및 증명 책임입니다. 자, 공작물의 하자, 공작물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성의 결여, 안전성 결여, 이거를 공작물의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활용되는 정도, 활용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져 있을 때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하자는 통상적으로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을 의미하지만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이용의 상태 및 정도가 제3자에게 수위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것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외형적 흠결은 없지만 이용 과정에서 제3자에게 수위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예는 도로의 소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최초 설치될 당시에는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정도가 도로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로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도로 자체에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자가 존재하는지는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자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의 하자의 판단입니다. 자, 하자라는 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공작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생겼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공작물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 조치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 이 점도 이제 주의를 하시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제3자의 행위나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결함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심리해서 하자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는 낙하물의 존재라는 것은 고속화 도로에서는 도로의 하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하물이라는 것이 설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럴 때 과연 하자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낙하물을 치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때 이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낙하물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뿐이고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관리를 하는데 이 고속도로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을 보면 이 고속도로에서는 하루에 2번 정도 낙하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 검사하는 그래서 순찰하는 시간을 하루에 2번 정도 두고 있어요. 근데 낙하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치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하루에 2번 순찰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즉 시설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이때는 낙하물이 빈번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순찰 빈도를 높여서 낙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도로공사에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하자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여야 됩니다. 하자하고 무관하게 생긴 손해다라고 한다면 공작물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자, 증명 책임인데요. 하자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지만 하자가 인정된 이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인과관계는 추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하자의 존재가 인정이 되었어. 그러면 하자하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거는 추정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에 제3의 원인이 경합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제3의 원인이 경합되어서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의 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작물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면은 점유자는 면책이 돼요. 이 경우에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소유자의 손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의 이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작물 책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법적인 효과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배상 의무자인데 자, 1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이 되었을 때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피해자가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 때에는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라는 것. 이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를 위반해서 임대 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자, 그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 책임과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구상 관계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도급인 책임과의 관계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도급인인 경우에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757조 본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주의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그 4번에 실화 책임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실화자의 면책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화자가 동시에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일 때 실화책임법 때문에 공작물 책임이 면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도 실화책임법으로 인해서 책임법에 의해 공작물 책임이 이게 면책이 될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실화책임법. 그러니까 구실화책임법에서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실화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화책임법이 개정이 되었죠. 폐지가 되고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실화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되 다만 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실화책임법의 내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구실화책임법에 의해서 공작물 책임이 면책될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었죠. 근데 여기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어땠냐면은 화재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손해, 요 부분에 관해서는 공작물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공작물 책임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발생한 그 손해가 아니라 화재가 연소되어서 옮겨 붙어서 연소되어 발생한 이 손해에 관해서는 실화책임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종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종래 판례의 태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화책임법에 따라서 면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논리는 배상의 경감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은 직접 발생한 직접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액, 경감 청구가 허용이 되지 않고요. 경감 이거 안 되고 공작물 책임을 인정을 하죠. 책임 인정. 반면에 연소된 부분에 관해서는 연소된 부분의 손해 여기에 대해서는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화책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상액 경감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법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논의는 제가 이제 삭제를 좀 해놨는데 요 내용을 숙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작물 책임은 심심치 않게
우리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물 책임에 관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